안녕하세요. 소링타로입니다. 네, 이번에는 헤어진 그대에게서 온 타로 편지를 낭독해드리려고 합니다. 이전에도 몇 번 타로 편지를 낭독해드렸었는데, 이별 후에 공백기를 떠나서 상대가 너무 그리운 분들, 또는 상대가 아직 많이 미운 분들, 아니면 어느 정도 좀 묻고 잘 살아가시는 분들에게 모두 편지를 좀 듣고 치유되었다고도 하셨고요. 때론 불편한 감정들이 좀 올라오면서 해소의 역할도 해주는 듯 합니다. 편지 낭독은 모두 좀 반말체로 말씀드리는 점 양해 부탁드리고요. 잘 귀 기울여서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처음에는 카드를 이제 뽑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편지를 좀 가장 눈에 들어오는 것으로 뽑아주시고, 번호는 랜덤이기 때문에 꼭 번호 공개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안녕. 염치 없지만 요새 너 생각이 많이 나서 잘 쓰지도 않던 편지를 쓰네. 헤어지고 좀 시간이 흐른 것 같은데 그때 당시와 다르게 요즘은 조금씩 천천히 너 생각이 나는 것 같아. 사실 처음에 내가 너 좋다고 하면서 다가가고 적극적으로 많이 표현도 했었지. 그때 참 좋고 고마웠어. 사실 나도 막 아무한테나 그렇게 다가가고 좋아하는 마음이 생기는 사람은 아니야. 넌 알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은근 무뚝뚝한 내가 먼저 움직이게끔 해주고 뭔가 내 사람으로 만들고 싶다. 소유욕도 들었던 사람이었어. 알고 있니? 근데 아무래도 너도 너대로 살아온 방식이 있다 보니까 내가 그런 너를 잘 이해해주지 못한 것 같아. 그냥 항상 빛나고 주변에 인기도 있고 사람들과 두루두루 잘 지내고 그렇게 만나는 너를 보면서 사실 좀 불만도 있었고 질투도 있었고 너만 바라보는 내가 괜스레 억울하더라고. 그래서 못된 거 알지만 괜한 서운함과 배신감에 나도 괜히 이성 친구 만나고 너랑 연락 안 하는 시간에 하고 싸우면 그 친구한테 털어놓고 그랬어. 아마 너는 어느 정도 눈치도 챘을 것 같아. 물론 너 입장에서는 또 억울할 수도 있겠지. 근데 사실 나도 바보 같았고 미성숙했다고 생각해. 잘했단 얘기는 아니야. 아무튼 내가 정말 내켜서 그랬다기보다는 괜히 너의 관심을 끌기 위해서 그런 수단으로 그랬을지도 모르겠다. 근데 아무래도 나도 그런 행동들을 계속 하다 보니까 너에 대한 마음도 자연스레 점점 식고 연애에 대한 건태감이랄까? 나중에서야 잘 지내고 해보려 한들 서로 무미건조해지는 모습들을 보면서 이건 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 그런 상황에서 내가 결국 헤어지자고 말을 했을 때 너가 많이 당황하고 충격 먹은 것 같았지만 내 마음도 그렇고 상황도 그렇고 더 이상 계속 이 관계를 지속시킬 수는 없겠다 싶었어. 그리고 사실 그 당시 주변에 연락 오는 사람들도 많았고 관심을 보인 사람도 있긴 했었고 이 말 너가 들으면 좀 기분이 안 좋을 수는 있겠다. 근데 그냥 너도 어느 정도 눈치챘을 거라고 생각하고 다 아는 편이 나을 수도 있잖아. 현실적으로 보는 편이 오히려 나를 말끔히 있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사실 지금 너를 보면 나는 잘 있고 정리하고 잘 지내는 것 같아. 어떻게 하냐고? 모를 것 같지만 내가 은근 눈치도 빠르고 촉도 좋아. 안 보는 척 다 보기도 하니까. 물론 속은 내 생각을 하고 있을 순 있지만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이지 않는 것 같기도 하고. 지금 나는 너랑 헤어지고 만나는 사람이 있어. 근데 이 사람과 좋긴 한데 요즘엔 또 안정적이 되면서 뭐 지루하기도 하고 심심할 때도 있어. 같은 패턴의 데이트나 만남들이 생겨날수록 나는 왜 계속 딴 생각을 하게 될까? 사실은 뭐 그런 안정감도 결국 아무나 나눌 수는 없을 텐데. 이렇게 요즘 너가 문득문득 전보다 가끔 생각나고 있다는 것도 약간의 그리움들이 슬슬 나에게 찾아오는 것 같아. 지금은 나도 만나는 사람이 있고 내일도 바쁘고 뭐 당장은 어떤 행동을 하진 못할 것 같아. 근데 큰 마음을 먹거나 나서기에 난 현실적 상황도 내 마음도 준비가 안 되어 있어. 지금 만나는 사람과는 얼마나 갈지 사실 모르겠지만 다시 내가 혼자가 된다면 아마 이렇게 복잡하게까지 생각 않고 너에게 갑자기 다가갈 수도 있어. 그때 너가 누군가 만나고 있다면 뭐 나도 쉽사리는 다가가지 못하겠지만 그래도 결국 너도 알다시피 난 하고 싶은 대로 할 거야. 난 완벽히 못된 사람도 완벽히 착한 사람도 되기 싫은 겁쟁인 것 같아. 미안해. 이렇게 염치 없는 사람이라서. 네, 이렇게 헤어진 사람에게서 온 편지를 낭독해드렸습니다. 기분이 어떠실까요? 아마 편치만은 않겠죠. 하지만 모든 이별과 그리움에는 불편한 요소들이 있겠죠. 행복한 상황들만은 아니니까요. 그리고 상실감이 지나고 후회나 아쉬움, 그리움이 몰려오기 마련입니다. 상대도 그때 당시엔 자신의 선택과 생각이 맞았다고 확신했겠지만 바보 같은 행동들이 있었다는 걸 어느 정도는 알 거예요. 은근 또 상대는 똑똑한 사람이거든요. 근데 원래 사람은 이기주의가 매우 강합니다. 그게 뭐 나쁘다기보다는 원래 사람 자체가 그렇게 태어나고요. 살아가면서 우리는 사람들과 부대끼면서 그런 이기심을 어느 정도 좀 사회에 시켜 나가고 이타심이 커지는 사람들도 있겠죠. 아니면 남에게 피해주지 않을 정도로 살아간다든지요. 상대는 자신을 강하게 방어하는 애정결핍이 있었고 그걸 1번 분에게서 채우지 못할 때는 괜한 일탈이나 엇나가는 행동들을 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런 행동들에서 결국 사랑도 함께 변질된 거죠. 상대가 잘했다는 것도 전혀 아니고 감싸주는 것 또한 더욱 아닙니다. 그냥 1번 분이 생각나는 그 사람이 엄청 대단한 존재가 아니라 평범한 이기심이 있는 사람일 뿐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지금 어느 정도 마음은 내려두고 계시긴 하더라도 덧붙여서 그 사람에 대한 대단한 환상도 좀 버리셔도 되겠습니다. 뭐 상대는 다를 거야. 다를 거라고 생각했는데 기대를 저버려서 너무 마음이 아프다. 뭐 이런 거 말이죠. 그리고 1번 분 또한 사랑을 받고 그럴 때 너무 행복하면서도 그 행복감 안에서는 감사하기보다는 그거를 좀 당연하게 생각했을 수 있거든요. 1번 분은 뭔가 인기도 많을 것 같고 주변 인복이나 사람들이 좋아하는 요소들을 많이 갖췄어요. 꼭 뭐 이게 이성적인 부분만이 아니더라도요. 근데 그게 아무래도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비교적 흔하게 발생하는 상황들이다 보니까 1번 분이 받는 거에 좀 익숙해졌을 수 있겠네요. 그러다가 나중에 뭔가 한 번에 타격을 받고 후회하고 외면하고 싶은 상황들이 한꺼번에 몰려왔을 수 있습니다. 이 말은 1번 분 또한 뭐 잘못했다는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라 결국 이 아픈 상황들도 1번 분에게 어떤 깨달음과
변화의 기회를 주려는 하늘의 뜻이다 라는 거예요. 시기적으로는 엄청 가까운 시일은 아니어도 상대가 연락이 먼저 올 거고요. 그때 1번분의 연인이나 뭐 그런 여부는 상관없이 상대는 행동할 겁니다. 편지의 내용처럼요. 정확한 시기나 흐름은 1대1 개인 상담으로 보시는 편이 정확합니다. 마지막으로 1번분을 위한 조언 카드를 뽑았는데요. 나무가 나왔습니다. 지금 1번분은 뭔가 변화, 이동, 움직임의 흐름이 좀 강하게 나왔어요. 이제 뭔가 환경적으로든, 근데 그 환경이 본인의 내면적인 환경이 될 수도 있고 조금 더 성장하고 내려두고 나아가는 시기입니다. 그렇다고 많은 걸 잃었다기보다는 그냥 중요하지 않은 것들을 분리수거하고 쳐내고 아까워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지금은 무엇보다 1번분에게 좀 더 걸맞는 환경이나 보금자리, 마음의 터전을 찾아 나가는 시기고요. 곧 찾을 수 있어요. 나무의 뿌리가 땅에 견고하게 내려서 마음 놓고 자라나는 것처럼 1번분도 평안함을 갖고 그 자리에서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성장을 하다 보면 결국 스스로 어떤 확고함과 어떤 선택이 나에게 제일 좋은지 이전보다 좀 더 맑은 머리로 나아갈 수 있어요. 이런 아픈 경험이 결국 1번분을 단단하게 해줄 겁니다. 그럼 1번분께서 평안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라면서 카드 리딩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요즘 너는 행복하니? 나는 어떨 것 같아? 사실 나 요즘 너 생각만 하면서 지내. 설마 그러겠어? 라는 생각을 할 거야. 넌 현실적인 사람이고 말로 솔직하게 안 하면 잘 모르잖아. 너 은근 둔한 거 알아? 그래, 뭐 지금 이렇게 헤어진 관계인데 알아주길 바라는 것도 내 욕심이고 내가 당장 직접적으로 말하지 않고 있는데 너가 어떻게 알겠니? 그리고 혹시나 너가 이 편지를 본다면 그래도 조금이나마 내가 궁금해서 들춰봤겠지만 너 성격에 계속 애절하게 나만 생각하고 매달리기보다 지금 어느 정도 현실에 맞게 적응하고 할 건 해야지 하면서 지내고 있을 테니까. 그리고 알아서 뭐 재회 원하면 연락 오겠지. 내가 뭐 애써도 안 되는 건 안 될 텐데 그저 저 친구가 내키면 오지 않을까? 그냥 이 정도가 아닐까 싶다. 난 너의 그런 중심이 잡히고 여유로운 모습, 나보다 더 성숙한 모습에 끌렸고 이런 사람은 난생 처음 봐서 더 매력 있었던 것 같아. 분명 너도 날 좋아해서 만나는 건데 막 애절하게 넌 강렬하게 사랑을 해서 괜한 감정 노동이 크기보단 되게 나름 평화롭고 행복하게 만났다고 생각해. 어쩌다 서로 불만이 있거나 불편해도 막 바닥까지 내려가고 격하게 싸우기보다 그냥 너가 이런 게 아니다 싶으면 좀 최대한 이성적으로 얘기하려 하고 바로 막 화내고 그러는 게 아니라 상황을 좀 이리저리 따지고 생각하고 그렇게 얘기해준 노력들이 보였어. 난 그런 너의 성격을 되게 성숙하고 멋있다고 생각해. 우리 그렇게 막 너무 나쁘게 서로 배신하면서 헤어진 것도 아니고 사실 맘먹으면 안부도 묻고 또 약속을 잡아서 어쩌다가 만날 수도 있긴 하겠지. 근데 당장은 나도 이런 마음이 들긴 해도 언제, 어느 때가 가장 좋을지도 모르겠고 지금 이런 내 마음이 정말 100% 확신해도 될까? 이런 생각도 들어. 왜냐면 단순히 과거의 너가 그리운 건지 아니면 너와 만나던 추억이 그리운 건지 그리고 무엇보다 너 또한 나랑 같은 마음인지가 가장 중요하겠지. 그래서 이런 복잡한 생각들 때문에 약간 거리를 두고 있고 그리고 요즘 넌 나에게 딱히 아쉬워 보이거나 그래 보이진 않아서 속을 잘 모르겠어. 그래도 뭔가 모르게 난 너랑 완전히 끝난 것 같진 않아.
지금 당장은 각자 삶에 충실하고 현재에 맞춰 살아가겠지만 우리 꽤 좋았었다고 생각해, 난. 머지않아서 서로 다시 예전에 그 설렜던 마음들 느끼고 나누고 역시 그냥 지인이나 친구 그리고 다른 이성보다는 서로 뭔가 다른 걸 채워주는구나 확실히 깨닫는 때가 오지 않을까? 내가 이렇게 너를 계속 생각하는 것도 그 이유라고 생각해. 너무 아쉽게 헤어졌고 더 서로 사랑할 수 있는 그 마음을 남겨둔 채 헤어진 게 아닐까 싶어. 우리가 서로 더 챙겨주고 보듬어주고 사랑의 마음을 강하게 느끼기도 전에 그 전에 헤어진 것 같기도 하고 우린 서로에 대한 행동으로는 많이 표현을 했지만 뭔가 깊은 대화나 애정 표현은 항상 미뤄두지 않았나 싶어. 우리가 좀 더 오래 만났다면 느낄 수도 있었을 사랑에 닿지 못하고 가볍게 끝난 거라 생각해. 그래서 그립다는 맘보다도 좀 아쉽고 채워지지 않은 것들이 있어. 그치만 내 욕심에 억지로 너를 나에게 데려다 두려고 하진 않을게. 시간의 흐름에 맡겨보고 만약 끝나지 않았다면 결국에는 다시 인연이 닿을 테니까. 그리고 오히려 지금보다 더 완벽한 시기가 올 테니까. 네, 이렇게 헤어진 사람에게서 온 편지를 낭독해드렸습니다. 기분이 어떠실까요? 뭔가 이번 분의 상황에 따라 아니 상대방이 이런 생각을 지금 하고 있다고 믿기지 않는 분도 계실 수 있고 또는 어쩐지 뭔가 이상하다 라고 느끼신 분 아니면 궁금하시긴 해도 편지의 내용처럼 본인의 삶에 집중하시느라 그냥 그렇구나 자기가 아쉬우면 알아서 행동하겠지 싶은 분도 계실 겁니다. 그래도 이번 분은 다른 분들에 비해서 좀 여유로운 마음이 있는 사람이고 좀 아쉬움과 그리움은 아예 없다고 할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내가 먼저 행동하기에는 굳이 그래야 하나 싶을 수도 있고요. 현실적으로 따질 것들이 좀 많다고 합니다. 아쉬우면 상대가 오겠지. 뭔가 비교적 이성적이고 쿨한 면모도 보여져요. 그런 게 오히려 이번 분의 매력이고 상대가 지금 또 이번 분을 더 그리워하는 큰 이유 중 하나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대가 이런 마음 상태라고 해서 뭔가 더 하려고 하시거나 다가가 볼까, 먼저 얘기를 꺼내볼까 라는 생각은 잠시 접어두시는 게 좀 더 좋겠죠. 사실 두 분은 지금 멀어졌어도요. 연락망을 좀 열어둔 상태거나 SNS를 아직 끊지 않았거나 가끔 안부 연락 정도는 좀 주고받을 수 있는데 그게 아직은 정확한 계기나 시기가 오지 않았기 때문에 재회 상태는 아닌 거예요. 그리고 상대는 저런 마음이더라도 보시다시피 현재는 이르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 이번 분이 자신과 마음이 같은지도 속을 좀 알 수 없으니까요. 근데 지금 두 분은요, 억지로 뭘 붙여놓기보단 시기에 맞게 만나시는 게 좀 더 좋습니다. 어차피 그렇게 멀진 않았어요. 근데 좀 정확한 시기는 아무래도 1대1 개인 상담으로 보시는 게 낫고요. 제가 보기에도 두 분은요, 뭔가 아직 설익은 상태에서 헤어졌습니다. 그렇다고 뭔가 배신이나 나쁜 행동까지는 아니고 그냥 사소한 거, 좀 상황적인 이유, 시기적으로 이별수가 발생할 수밖에 없었다. 이런 부분 때문에 헤어졌고 뭔가 두 분이 마냥 잘 맞고 노력한다고 헤어지지 않을 수는 없었던 그런 무드의 이별이어서 더 아쉬운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리고 상대와 이번 분이 다시금 서로에게 애정을 느끼고 그런 시기 이후 흐름에도 여전히 서로에게 애착을 느끼고 다양한 감정과 이야기들이 쌓여 나가니까 재회 후에 다시금 잘 만날 것으로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분을 위한 조언 카드는 설원에서 바라보는 아름다운 개가 나왔어요. 위에서 말씀드렸듯이 이번 분도 지금 상황을 당장 급하게 바꾸려 하고 내가 원하는 부분을 억지로 끌어당기기보다는 좀 신중하게 대처를 하고 최대한 내가 잊는다든지 손해보는 상황 없이 나아가고 싶은 마음이 강해요.
인간관계든 헤어진 사람과든 마찬가지로 나는 내 속도와 안정된 길에 맞게 나아갈 테니까 뭔가 아쉽거나 나에게 뭔가 바란다면 그쪽에서 다가올 테니 굳이 먼저 보채지도 말고 조급하지도 말자라는 것이죠. 원래 이번 분 자체가 여유로운 성향도 있고 중심축이 좀 강한 사람이기도 하지만 이런 인간관계나 과거 연애 경험으로 쌓아온 가치관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런 안달난 강아지처럼 있으면 오히려 사람이 가치나 좀 매력도 좀 떨어져 보이고 특히 이성관계에서는 좀 을의 입장을 자처한다는 생각도 갖고 계시기 때문에 내가 이 자리에서 가만히만 있어도 결국 내가 원하는 것은 따라오게 되어 있다 라는 생각과 경험도 있어요. 그래서 또 그런 2번 분이라 상대가 더 솔직해주길 바라기도 하고 다가와주기를 은근 원할 겁니다. 결국 양쪽 다 2번 분 같다면 서로 진전도 없을 것이고 재회도 없겠죠. 한쪽은 결국 다가와줘야 진행이 됩니다. 뭐 텔레파시로 소통하지 않는 이상은요. 아무튼 이런 충성심이 가득한 대표적인 동물인 개는 조언 카드로도 뭐 한 번 더 이런 2번 분의 단단한 의지를 좀 응원을 해주고요. 그치만 겉으로만 그러고 속은 휘둘리거나 뭐 속은 복잡하고 그러면 안 되겠죠. 외강 내유가 아니라 외강 내강이 좋다는 겁니다. 특히 2번 분한테는요. 솔로이거나 공백기 때 나는 여유로운 사람이야. 뭐 아무나 여기저기서 만나고 다니자. 이거는 여유가 아니라 결국 외롭고 뭐 이성 없이는 한시도 가만히 못 있는 거고요. 만약 뭐 혼자서도 괜찮고 나름 장점이 있다. 그리고 혼자서도 할 게 많아서 바쁜데 이성만 생각할 겨를이 있나? 뭐 가끔은 심심할 때도 있지만 그렇게까지 외롭지는 않다. 이런 게 진짜 올라오는 여유로움이 아닐까 싶네요. 지금은요, 2번 분께서 급하게 다른 사람을 막 만날 것까지 없고 다가오면 굳이 밀어낼 것도 없지만 근데 여기서 아무나 만나시는 건 별로 좋지 않아요. 지금은 그냥 좀 뚝심 있게 나아가시고요. 좋은 사람이 있다면 차분히 기다려주시는 것도 괜찮겠네요. 그럼 2번 분이 현재 집중하면서 평안하시길 바라면서 카드 리딩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이 편지를 쓰는 데까지 정말 고민이 많았고 사실 우연히 너가 들어주기를 바라면서도 그냥 몰랐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도 들어. 이렇게 좀 생각이 복잡하고 무슨 마음인지 나도 잘 모르겠어. 그냥 우선 미안하다는 말이 가장 먼저 하고 싶고 그 말이 제일 많이 떠올라. 제대로 뭔가 전한 것 같지도 않고 내가 많이 부족했다는 생각이 들어. 너도 지금 현실을 살아가야 되니까 꾸역꾸역 지내는진 모르겠지만 나로 인해 받은 상처나 아픔들이 여전히 있을지 않을까. 나로 인해 받은 상처나 아픔들이 여전히 있지 않을까 싶어. 뭐 이런 말 자체가 좀 그렇지만 사실 나도 지금 많이 힘들어. 보기엔 사람들과 잘 지내고 놀러 다니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사실 그건 보여지는 몇 가지일 뿐이고 실제 실상은 마음이 좋지 않아. 그리고 그냥 내가 잘못한 게 더 많은 것 같아. 내가 먼저 너에게 다가가고 했는데 끝까지 관계를 끌어가고 책임지지 못한 나의 잘못도 있고 뭔가 평생 함께할 것처럼 약속하고 환상을 심어준 게 아닐까 싶어. 너가 나에게 확신이나 완전한 신뢰를 가지는데 오래 걸리고 경계한 것도 알아. 그래서 나도 최대한 좀 더 확실하고 빠르게 너를 더 갖고 싶은 소유욕도 있었고 근데 막상 너와 함께하고 만나니까 이전보다 표현이 줄고 개인 시간을 두는 나를 보면서 넌 서운하고 과연 이 사람과 미래를 함께해도 될까? 오래 만나려나? 라는 고민들이 생겨났을 거야. 이 사람이 변한 것 같아. 이전보다 나를 좋아하는 게 아닌 걸까? 마음이 식은 걸까? 아니면 다른 이성이 생긴 걸까? 이런 의심들도 올라왔겠지. 하지만 그건 아니야. 내가 누구 만나면서 바람 피거나 양다리 걸치는 그 정도로 개념 없는 사람은 아니니까 오해하지는 마.
근데 넌 잘 모를 수 있겠지만 나 원래 좀 차분하고 혼자서 시간을 충분히 가져야 되는 사람이고 계속 누군가 함께 있는 시간이 너무 길면 약간 금방 지치기도 해. 그래서 나는 내향적인 사람이라서 너가 보기엔 내가 갈수록 좀 수동적이라든지 표현이 적다든지 소극적으로 보였을 수 있어. 하지만 원래 내 기본 성격이 좀 이렇고 너에게 마음이 식었던 건 아니야. 근데 너가 그런 오해로 인해서 나에게 자꾸 서운함을 드러내고 말하는 게 내 입장에서는 너가 나를 그만큼 좋아하고 사랑해서겠구나. 그러다가 점점 그게 심해지고 서로 다퉜을 때는 야, 우리 성격이 좀 안 맞는 건가? 나는 이제 막 혼자 쉴 시간을 가진 건데 그 틈을 안 주는 것 같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고 그 당시에 좀 점점 나도 좀 감당이 어려웠었어. 나에 비해서 너가 좀 기가 세기도 해서 뭔가 서로의 기운이나 성질 자체도 다른 느낌이랄까? 초반엔 너무 끌렸는데 갈수록 뭔가 너와 나는 다른 사람인 것 같아 라는 거를 선명히 느꼈어. 너는 그러지 않았어? 그치만 지금 지나서 생각을 해보면 내가 잘못한 게 참 많아. 너가 해주던 것들이나 나를 위해 배려하고 걱정하고 챙겨준 것들이 어느 순간부터 내가 당연하게 생각했다는 걸 최근에 깨달아가고 있어. 이건 아무한테서나 받을 수 있는 애정은 아니구나. 방관하고 그냥 두는 것만이 사랑도 아니고 물론 반대로 집착하고 닥달하는 것만이 또 사랑은 아닌데 그냥 너 입장에서는 내 표현이 부족했고 그 부족한 마당에 또 나는 혼자 쉬겠다, 놀겠다고 연락도 줄고 예전과 같지 않은 시간들이 늘어날수록 넌 불안함이 생겼겠구나. 지금에서야 그게 보이네. 왜 그때는 안 보였을까? 지금 와서 후회도 되고 자책감도 들어. 아주 많이. 지금이라도 이런 걸 깨달아서 다행일지도 모르지만 혹시 너도 지금 나처럼 많이 아픈지 내가 보고 싶은지 좀 궁금해. 아직 지금 당장은 내가 어떻게 해야 할지 확신이 안 섰어. 근데 내 성격이 알다시피 생각은 오래 해도 결정하면 행동은 바로 해서 빠른 시간 내로 너에게 연락을 할 것 같아. 물론 너가 지금 나로 인해 받은 상처나 미움들이 냉정하게 자리 잡아 있다면 내 연락에 무미건조하게 반응하거나 달갑지 않은 모습일 수도 있지만 내가 예전에 너에게 다가갔던 것처럼 조금만 용기를 다시 내볼게. 네, 이렇게 헤어진 사람에게서 온 편지를 낭독해드렸습니다. 기분이 어떠실까요? 지금 3번분을 보면 아직 상처에 좀 머무른 듯 보여요. 그래서 이 편지가 희망의 편지가 되실 수도 있긴 하고 사실 빠른 시일 내로 상대가 뭔가 변화나 반응, 연락이 올 수 있긴 해서 그 부분은 충족이 될 텐데 솔직히 말하면 재회 자체는 원만하게 바로 이뤄지기에는 뭔가 장애물들이 보이기도 하고요. 뭐랄까 다정하고 따뜻한 분위기보다는 차갑고 좀 냉정한 상황들이 보여지기 때문입니다. 그냥 솔직하게 서로를 보고 싶었다, 그리웠다 하면 되는데 이 과정에서도 또 상대가 표현 자체가 그닥 막 확실하고 달달하진 않고 방어 기제가 좀 두터우면서 3번분 또한 한번 실망도 크게 해봤고 이래저래 좀 감정도 써봤으니까 상처받고 싶지 않기 때문에 괜히 더 차갑게 대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양쪽의 본심과는 다른 자존심과 방어막들이 약간 드라마틱한 재회가 딱 되기에는 좀 어려울 수 있어요. 그래서 재회가 되더라도 연락이 닿고 나서 금방 또 끊긴다든지 공백을 또 갖고 나중에서야 좀 솔직해지고 재회가 될 가능성이 좀 더 두드러집니다. 그 이유는 흐름상 서로 어떤 불편한 감정이 좀 해소되고 상처가 치유되면서 각각 힘든 개인의 상황들이 해결되어 가는 그렇게 좀 필요한 공백기라고도 보여져서 그렇게 시간 편차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3번분은 1차적으로 연락운이 있고 2차로 재회운 이렇게 있어 보이고요. 빠른 시일로는 보여지지만 정확한 시기는 1대1 개인 상담을 권장드립니다. 마지막으로 3번분을 위한 좋은 카드는
보름달 앞에 부케를 들고 있는 여인입니다. 저 보름달은 세상을 좀 은은한 빛으로 감싸주면서 화려한 부케를 든 여인은 행복한 미소를 짓고 있어요. 결국 내가 원하는 건 내가 가장 행복하게 받을 수 있을 때 이뤄질 겁니다. 당장 원하는 것 같아도 이게 과도한 욕심인지 아니면 너무 아파서 급하게 이 통증을 막아줄 수단을 찾는 것인 상황이라 어느 정도 상처도 치유되고 그래 이뤄지면 좋겠지만 아니어도 괜찮다. 그거 하나로 내 삶이 무너지진 않아 라면서 평안한 상태에서 이뤄지는 거는 매우 달라요. 후자가 진짜 행복감을 만연하게 느낄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요. 그 원하는 게 이뤄진 후에도 조급하거나 불안하지 않고 현재 나타나는 기쁨과 행복을 만끽할 수 있어요. 아프고 불안한 상태, 내 문제만 보이는 상태에서는 지금 누가 행복을 주어도요. 과거에 대한 아픔과 미래에 대한 불안감 때문에 행복을 제대로 느끼지 못하고 계속 변질되어 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은 어떤 게 빠르게 이뤄지진 않더라도 가장 밝은 보름달이 뜨는 때 이 화려한 부케를 선범분께서 행복한 웃음으로 받을 수 있는 날, 결국 그 행복이 그때 찾아올 겁니다. 그럼 3번분이 상처에서 벗어나서 행복을 만끽할 수 있도록 염원하며 카드 리딩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잘 지내고 있어? 난 요즘 개인적인 변화도 있고 바쁘게 지내면서 살고 있어. 너랑 헤어지고 나서뿐 아니라 그냥 내 삶 자체가 많이 바뀌고 있는 것 같아. 너도 혹시 그러려나? 아니면 나만 그럴 수도 있고. 헤어지고 나서 너가 나에게 연락했을 때 내가 아직 연애할 땐 아닌 것 같다. 잘 모르겠다. 재회에 대해서 좀 부정적으로 답했었잖아. 지금도 여전히 비슷하긴 해. 지금도 연애할 때가 아니라고 느끼고 있고 정말 너가 내 상황을 다 모르겠지만 신경 쓸 게 정말 많아. 핑계라고 생각해도 실제로 그렇기도 하고 사실 그 중에 너랑 다시 만나서 이전보다 잘 지낼 수 있을지도 잘 모르겠기도 해. 잘 지낼 수도 있겠지만 그거에 대한 확신이 없는 것도 맞아. 그것도 내가 신경 써야 할 것 중 하나인데 지금 내 상황에서는 그 노력을 잘 할 수 없을 것 같아. 구구절절 너에게 설명하지 않아서 너 입장에서는 그냥 마음이 식었구나. 날 안 좋아하는구나. 그런 생각만 할 수도 있지만 그렇게 막 단순한 이유만은 아니야. 나도 나름 생각이 많고 복잡한 사람이거든. 너만 그런 건 아니니까. 그래도 너가 나에게 준 사랑이나 표현, 애정들을 하나도 잊지 않았고 여전히 고마운 마음은 있어. 그걸 다 지우고 잊고 싶진 않아. 나에게 나름 소중한 기억들이고 행복했던 추억들이 많으니까 그걸 다 외면하고 없었던 일로 치부하고 싶진 않거든. 근데 너도 알겠지만 우리 헤어질 쯤 무렵에 난 개인적으로 좀 힘든 일도 있었고 나 혼자서조차도 좀 감당하기 어려웠고 너는 또 너다이로 바쁘고 그런 상황들 속에서 내가 너에게 괜히 짐이 되고 싶지도 않았고 나약한 모습을 보이는 건 나로서는 더더욱 싫었어. 그냥 좀 더 씩씩하고 내가 누군가를 케어해줄 수 있을 때 그럴 때 연애하고 싶고 사랑하고 싶은 내 욕심이기도 해. 너의 입장에서는 그냥 나에게 기대지, 의지하지 싶을 수도 있지만 그건 내가 싫어. 그리고 너도 주변 사람들한테 우리 관계에 관해서 이야기하고 조언을 구했을 수 있지만 그 사람들이 내 마음속을 다 아는 것도 아니니까 타인들의 말로 나를 치부하고 판단하진 않았으면 해. 나 개인적으로 정말 힘들었거든. 그리고 이겨내는 그것도 내 몫이고 이런 내 말들이 다 변명같이 느껴져도 나는 이게 사실이고 어쩔 수가 없네. 설명할 여력도 사실 많이 없었어.
그래도 이전보단 기운도 좀 살아나고 괜찮아지고 있어. 문제들도 좀 해결되고 있거든. 근데 그렇다 해서 우리가 다시 만날지는 잘 모르겠다. 이제 좀 길이 보이고 방향성이 보이기 때문에 좀 이르다고 생각하고 내 맘도 사실 이전과 완전히 같진 않으니까. 근데 지금 그럴 수도 있고 나중엔 또 모르겠지. 지금보다 상황이 나아지고 내 성격도 좀 긍정적으로 바뀌고 미래가 보이면 그땐 한결 가벼운 상태라서 그때 너가 연락을 주거나 여전히 마음이 같다면 나도 다시 생각할 수도 있겠지. 근데 지금 당장은 너에게 확신을 줄 수가 없어. 미안해. 그리고 늘 고마워. 네, 이렇게 헤어진 사람에게서 온 편지를 낭독을 해드렸습니다. 기분이 어떠실까요? 헤어지고 나서 또는 최근에 상대에게 연락을 해봤지만 상대의 뭔가 여유 없는 모습, 그리고 또는 아예 대답하지 않는 무반응을 경험하진 않으셨나요? 혹여나 또 연락해볼까 지금 고민 중이시라면 지금 카드를 보는 시점에서 당장은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재회를 원하시는 경우 먼저 연락하시는 편이 나은 거는 맞는데 정확한 시기는 1대1 개인 상담을 추천드리고요. 시기적으로는 지금으로부터 1, 2개월은 적어도 지난 후가 나아 보이긴 합니다. 상대는 지금 여전히 연애할 준비가 안 됐다, 여유가 없다라고 할 거예요. 그래서 너무 급하게 연락하지는 않으셨으면 해요. 시기만 잘 떨어지고 시도하면 이후 흐름이 다시 관계가 좀 재결합이 되고 안정화될 수 있다고 하거든요. 우선 상대 상황이나 심적 여유가 나아지는 게 우선이라서 그걸 기다려줘야 하는 흐름입니다. 아무래도 제외하고 싶은 4번분의 입장에서는 좀 답답할 수는 있지만 4번분도 사실 주변 이성 친구나 동료, 다른 이성 또는 소개연 이런 것들이 있기도 해서요. 생각보다 시간은 좀 금방 갈 수도 있고 꼭 상대가 아니더라도 새로운 사람과 만날 수 있는 가능성도 있습니다. 4번분만 어떻게, 어떤 기로를 선택하느냐에 따라 달라지겠죠. 그러니까 지금 너무 아쉬워하거나 낙심만 할 것 없이 상황 흐름을 좀 선명하게 바라보시면 되고요. 앞으로 계속 그렇게 스트레스가 쌓이고 속상한 상황들이 지속되지도 않고 최대한 주변에 소개 등을 좀 요청해 보시면 좋다고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4번분을 위한 조언 카드는 보름달 앞에 있는 잘생긴 남성 카드가 나왔습니다. 이 사람은 상대가 될 수도 있고 나 자신이 될 수도 있습니다. 상대라면 지금은 좀 고요한 개인적인 시간을 가지면서 사사로운 것보단 미래적인 것에 좀 더 몰입하고 있는 상태라고 하고요. 이 사람은 자신이 어느 방향을 바라볼지 매우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 고요한 몰입의 시간을 방해하지는 않는 것이 좋겠죠. 그러나 결국 보름달은 평생 떠있지도 않고요. 아침이 밝는 시기가 있고 보름달 또한 주기에 따라서 변화를 합니다. 이처럼 좀 시기적인 의미로 지금은 공백기를 가져야 한다라는 메시지고요. 4번분이더라도 마찬가지로 지금 개인의 시간에 좀 더 집중해 주시고 그리고 음의 에너지인 보름달이 크게 떠있지만서도 생각이나 행동에는 뭔가 남성적인 에너지, 양의 에너지를 좀 더 가져주심이 이렇습니다. 성별이 어떠하든 간에요. 그건 수동적 태도보다는 내가 사랑을 만들어가겠다, 과거에 연연하기보다는 앞을 보겠다 하는 강한 의지와 추진력이 필요해요. 그게 앞서 말한 새로운 인연을 내가 스스로 만들어가는 노력도 필요하고 역시나 지금은 밤이기 때문에 해가 뜰 시기를 기다렸다가 타이밍에 맞게 직진을 하셔도 좋습니다. 재회든 새로운 사람이든 행동력이 먼저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이 부분을 꼭 기억하시면서 적절한 시기에 선택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기 또한 1대1 개인 상담으로 보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그럼 4번분의 태양이 뜨기를 바라면서 카드 리딩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요즘 어떻게 지내고 있어? 갑작스럽게 이런 편지에 좀 당황했을 수도 있겠다. 사실 난 지금 너무 힘들어. 지금 이미 많이 늦었다는 것도 알고 기회를 놓쳤다는 것도 알지만
내 개인적인 상황도 힘들고 이별도 힘들었고 지금 여전히 고통 속에 있어. 넌 아마 이런 내 마음을 잘 모를 거라 생각해. 나 또한 너에게 이런 상황을 알려도 될까 싶기도 하고. 물론 내가 너에게 헤어지자고 했고 공격적으로 말을 했지만 예민하던 나에 비해서 너 뭔가 덜 그런 것 같고 나보다 다른 사람을 신경 쓰는 것 같고 내가 워낙 내 연인을 보는 기준도 좀 까다로워서 원하는 게 참 많았던 것 같긴 한데 비교적 자유로운 너를 보면서 난 나름 참은 것들도 많았어. 나는 이전에 연애할 때 이미 배신감들도 많이 느껴봤고 이성 문제로도 다퉜고 너도 그런 나의 집착과 구속이 뭐 가끔은 피곤하고 답답했을 수 있지만 나도 사실 많이 참아온 시간들이 있었고 그게 한 번에 터지고 스스로 감당이 안 돼서 좀 지쳤었어. 이런 얘기를 들으면 너 입장에서도 이해가 다 안 갈 거고 너 나름대로 나에게 바라는 게 또 있었겠지. 근데 강요하지 않았고 많이 이해해줬다는 것도 사실 알아. 그치만 그냥 가장 중요한 건 너와 나는 성향이 너무 달랐다는 거지. 그리고 뭔가 너한테선 내가 부족하게 좀 느껴지고 또 그걸 알기 때문에 나도 좀 절제하고 싶었고 너도 날 위해서 그래준 거를 다 알고 있어. 뭐 나 스스로도 자격지심이나 그러니까 자존감도 그렇게 높지 않고 마음에 안 드는 불평, 불만들이 되려 너와 관계나 연애에도 지장이 있었나 봐. 다 핑계처럼 들리겠지만 사실이야. 내가 그런 성격인 탓에 너한테 상처 주는 말이나 날선 반응을 보이고 그랬던 것도 나는 다 기억하고 미안한 마음이 크다. 나도 너랑 이별하고 나서 행복하지만은 않았어. 너가 마지막까지 나를 붙잡아주고 애쓰려고 했던 것도 다 알거든. 그걸 뿌리치는 나도 너무 괴로웠고 헤어지고 나서 너는 모르겠지만 페인처럼 지내기도 하고 그래서 친구들이 옆에서 많이 도와줬지. 근데 솔직히 말하면 여전히 지금도 좀 힘들어. 후회스러운 마음이 점점 짙어지고 있고 그냥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근데 차마 내가 이 상황을 수습하고 먼저 연락할 생각도 하기가 어렵다. 사실 그래도 될지도 모르겠고 그냥 미안한 감정들이 가장 많이 들어. 너가 내민 손길들 난 다 뿌리쳤고 이별하고 그 이후로 잠수 타듯이 감감무소식에 그나마 너가 좀 이전보다 마음도 편하고 잘 지낼 텐데 내가 괜히 너를 건드는 게 아닐까 그 부분이 가장 걱정이 돼. 그리고 지금 내 이런 감정이 아직 내 생활이 많이 힘들고 그래서 그런 건지 어떤 마음이 나의 진심인지 아직 헷갈리기도 하고 요즘 들어 부쩍 이러네. 이걸 후폭풍이라고 하는 건가 생각도 들어. 너는 잘 지내고 있어? 궁금하기도 하고 보고 싶고 연락도 하고 싶네. 이제 와서 내가 그래도 될까 싶지만 연락을 해도 될까? 네, 이렇게 헤어진 사람에게서 온 편지를 낭독해드렸습니다. 기분이 어떠실까요? 지금 5번분은 이제서야 좀 중심도 찾고 더 이상 붙잡기엔 5번분님 또한 스스로 좀 지켜야 하기 때문에 우선 최대한 내려두려고 하거나 상대가 먼저 연락 오기를 그냥 두는 상태일 수도 있겠네요. 이전에 좀 붙잡아 보셨고 연락도 해보셨고 거절도 당하셨을 겁니다. 그 일들이 또 발생하면 5번분 스스로 너무 아프고 에너지 소진이 크기 때문이에요. 만약 잘 될 거란 보장이 확실히 있다면 또 모르겠지만요. 근데 편지로 들으셨다시피 상대가 오히려 지금 5번분보다 더 괴로운 상태라고 해요. 어쩌면 막바지에 다다른 것으로 보이고 가까운 시일 내로 상대가 표현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 당장은 계속 딜레마에 빠져 있고 상대도 사람인지라
용기가 쉽게 안 나고 자신이 해놓은 것들이 있으니 더더욱 염치 없다는 생각이 드네요. 만약 5번 분이 연락을 여전히 많이 기다리신다면 가까운 시일을 좀 기다려 보셔도 좋아요. 만약 헤어진 지 좀 오래되셨다면 이제서야 상대가 깨닫고 후폭풍이 온 거고요. 얼마 안 되었어도 상대는 이 상황에 대한 후회를 좀 더 빠르게 깨닫게 될 테니까 결과적으로는 재회가 좀 다다른 거죠. 이젠 상대가 결정하고 행동해야 할 문제고요. 5번 분은 뭐 사실 이제 뭘 더 할 게 없을 겁니다. 할 만큼 했을 테니까요. 그리고 이번에 재회를 하게 된다면 관계는 오래 지속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하거든요. 하지만 그렇다고 너무 이 사람을 생각하면서 지내실 것 없이 흘러가듯 지내라고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5번 분을 위한 조언 카드는 문스톤으로 장식된 반지입니다. 반지라는 건 되게 의미심장해요. 보통 누군가와 관계를 맺거나 약속할 때 대표적으로 끼는 거니까요. 상징성이 좀 두터운 액세서리입니다. 제가 이 조언 카드를 보고 특별히 좀 유일무이 5번 분에게만 추가 카드를 한 장 더 뽑았습니다. 왜냐면 상대와의 재회운은 가까워 있긴 한데 이 반지가 상대와의 관계를 의미하는지 보기 위해서죠. 네, 여기 추가 카드를 보시면 과거 사람, 과거의 추억과 인연이 되는 컵 6번이 나왔습니다. 정말 제가 조작한 게 아니고 실제로 한 번에 이 카드가 나왔어요. 아마 5번 분이 그저 운명에 맡기기로 한 마음도 결국 운명적으로 두 분은 다시 재회를 할 가능성이 높아서 현실을 잘 깨닫지 않았나 싶습니다. 두 분은 재회를 할 경우에 생각보다 오래 만날 거고요. 이전보다 더 긴 기간 만남이 이뤄질 거예요. 그리고 이전에는 서로 모든 걸 다 솔직하게 드러내고 자존심을 버리고 기대면서 사랑하기보다는 아직 좀 자존심을 내세우고 이미지 관리를 하고 그러려다가 결국 한 번에 빵 터진다든지 오해가 생긴다든지 대화하고 맞춰가는 방식이 아니라 괜히 막 일탈을 한다든지 말로 막 스크래치를 주는 좀 그런 불필요한 방식을 썼을 수 있는데 뭔가 이별을 통해서 두 분은 좀 더 서로 어리숙한 사람으로서 바라보게 되니까 괜히 불필요한 감정 소모는 이제 좀 덜어내고 인간적인 연애를 하게 되리라는 생각이 들고요. 조언점으로도 굳이 밀당을 하지 않고 서로 우선순위를 잘못 설정한다든지 그런 부분이 많이 개선된 재회와 연애가 될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럼 상대와 연락이 다시 닿기 전까지는 어디선가 돌아가는 운명의 수레바퀴는 그냥 돌아가게 두세요. 그리고 잠시 잊어버리고 5번 분을 위한 삶을 살고 계시다 보면 알아서 운명은 찾아올 겁니다. 그럼 5번 분에게 자연스러운 운명의 흐름이 찾아오기를 바라면서 카드 리딩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